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평소 관심이 있던 물건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십만 개의 상품 중에서 왜 하필 그 상품이 가장 먼저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맨 위에 올라온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검색 결과 화면 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이랑 수많은 판매자들 사이에 아주 치열하고 정교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아빠의 스터디 진행을 맡은 써니입니다. 오늘 이 비밀의 문을 열어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귀농한 농부이시고 내 아이의 다정한 아빠이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 스토어, SNS, AI를 강의하시는 강사로도 유명하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쇼핑 검색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럼요.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막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외계어처럼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요? 네. 오늘 이 스터디를 함께 하시면 그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공개된 방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이 약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고 입체적인 하나의 지도로 딱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 온라인에서 막 떠도는 그런 카더라 통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상품 검색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 가이드의 핵심 엔진을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스터디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AI가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스캔하고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지 그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판매자라면 시장을 장악할 무기를 얻게 되실 거고요. 일반 소비자라면 이 거대한 쇼핑 플랫폼이 당신의 지갑을 열기 위해 어떤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지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사실 검색 랭킹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4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거든요. 4개의 기둥이요? 네, 그중에서도 랭킹의 기초 공사이자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적합도입니다. 아, 적합도 뭔가 단어만 들어도 딱 감이 오는데요. 약간 비유하자면 이건 일종의 소개팅 같은 거 아닐까요? 소개팅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내 이름표를 정확히 달고 첫인상을 깔끔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면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상대방,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 애초에 나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와, 그 소개팅 비유 너무 좋은데요? 그걸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AI가 상품을 스캔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카테고리 매칭입니다. 카테고리 매칭이요? 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여성 샌들을 검색했는데 내 상품명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적혀 있어도 카테고리가 남성 구두로 되어 있다면 아, 아예 소개팅 장소를 잘못 찾아간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흥미로운 건 상품명에 굳이 샌들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 정확한 카테고리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AI가 알아서 매칭된 기준으로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점이에요. 아, 진짜요? 굳이 이름에 안 적어도요? 네, 이게 적합도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거든요. 엄청 빽빽하게 붙여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엄청 많죠. 검색 시스템 입장에서는 띄어쓰기를 꼼꼼히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너무 간결하게 쓰면 검색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서 약간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요? 일단 AI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단어를 억지로 막 붙여 쓰면 AI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아, 기계도 피곤해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적절히 지켜주는 게 알고리즘이 내 상품을 오해 없이 읽어내는데 훨씬 유리하죠. 길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막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 길면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성별이나 용량 같은 대표 옵션에다가 최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관심 키워드 한두 개 정도 조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살짝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검색에 걸리고 싶잖아요. 그쵸.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운동화, 스니커즈, 러닝화, 신발 이렇게 비슷한 동의어를 줄줄이 나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꼼수는 안 통하나요? 그건 AI의 학습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겁니다. 네이버 내부에는 언어 전문 인력들이 상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유의어 사전을 이미 다 구축해뒀거든요. 아, 이미 사전이 다 있군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가 굳이 중복해서 적지 않아도 사용자가 러닝화를 검색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운동화 카테고리의 상품을 싹 찾아줍니다. 오히려 뜻이 같은 단어를 상품명에 막 반복해서 도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지저분해 보일 뻔 같비리더. 맞아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쇼핑 화면이 지저분해지고 구매자의 필요도가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AI는 이걸 어뷰징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검색 순위를 확 깎아버립니다. 와, 억지로 꾸며내면 오히려 감점이네요. 그럼 그 소개팅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보통 시선을 확 사로잡으려고 막 테두리도 굵게 두르고 1+1 특가 이런 화려한 글씨를 덕지덕지 붙여놓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사람 눈에는 그게 확 튈지 몰라도 AI 눈,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기술의 관점에서는 진짜 최악의 첫인상입니다. 최악이요? 글씨가 있으면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AI가 이미지를 분석할 때는 이 사진 안에서 상품의 형태랑 색상만을 정확히 추출해서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거든요. 근데 배경에 복잡한 소품이 널려 있거나 원색 텍스트가 시야를 가리면 AI는 사물이랑 배경을 분리를 못해요. 아, 혼란이 오는구나. 그렇죠. 일종의 시각적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가장 사랑하는 이미지는 500 곱하기 500 픽셀의 흰색이나 단색 배경, 그리고 오직 상품 그 자체만 선명하게 찍힌 사진입니다. 깔끔한 게 최고네요. 그래야 AI가 이 상품의 DNA를 아주 완벽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개팅 자리에 막 선글라스 끼고 화려한 마스크를 쓴 채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적합도의 규칙을 잘 지켜서 아주 깔끔한 첫인상으로 검색 결과라는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무대 위에는 수백, 수천 명의 경쟁자들이 이미 서 있잖아요. 여기서 내 상품을 맨 앞줄, 즉 상위 랭킹으로 쫙 밀어 올리려면 도대체 어떤 엔진이 필요한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알고리즘이 지금 당장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가를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로 다 계산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둥인 인기도입니다. 인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치로 본다는 거군요. 네, 인기도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최근 7일간의 클릭, 최근 2일, 7일, 30일간의 판매, 그리고 카테고리 내 상대평가인 리뷰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최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그럼 과거에 10,000개를 팔았던 역사적인 대박 상품보다 그냥 어제 오늘 100개를 판 상품의 판매량이 순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의 기억력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알고리즘이 일부러 그런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도록 설계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쇼핑 트렌드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아, 하긴 철이 지나면 안 사니까요. 그렇죠. 한여름인데 겨울 패딩이 누적 판매량이 높다는 이유로 검색 상단에 계속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매자들은 당연히 이 플랫폼을 떠날 겁니다. AI가 가장 갈구하는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현재의 폭발력, 즉 모멘텀입니다. 아, 듣다 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느껴지는데요. 어떤 모순요? 현재의 모멘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막 장사를 시작한 신규 판매자는 영원히 1페이지에 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클릭도 어제 오늘의 판매량도 리뷰도 다 0에서 시작하니까요.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한 구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고인물만 남는 건 플랫폼 생태계에서도 가장 큰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아주 기발한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최신성 가산점입니다. 최신성 가산점이요? 네. 신규 상품이 딱 등록되면 AI는 기존의 거물들이랑 공평하게 한번 싸워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아주 강력한 랭킹 버프를 줍니다. 와, 일종의 루키 혜택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싶으면 그냥 매일 밤에 기존 상품 삭제하고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걸 새 상품으로 올리면 평생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스템은 이미 그런 패턴을 수백만 번 학습했습니다. 아, 안 통하나요? 네. 최신성 점수를 노리고 꼼수로 막 삭제와 재등록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AI는 즉각 그 패턴의 이상을 감지하고 무서운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페널티요? 네. 랭킹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건 기본이고요. 그나마 쌓아두었던 클릭이란 판매 데이터마저 전부 초기화되는 진짜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되죠. 와, 대박.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 즉 최신성 가산점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 판매자는 아주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랑 가격 경쟁력으로 어떻게든 진짜 클릭과 판매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엔진을 점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꼼수로는 절대 모멘텀을 이길 수가 없군요. 그럼 약간 정당하게 이 인기도 엔진의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건 없을까요?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룹 상품, 즉 카탈로그 매칭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상품이요. 네, 예를 들어 티셔츠 하나를 파는데 색상이 5개, 사이즈가 3개라고 한번 해보죠. 이걸 다 개별 상품으로 쪼개서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이랑 리뷰가 사방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아, 네네. 점수가 나뉘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옵션들을 하나의 그룹 상품으로 깔끔하게 딱 묶어버리면 흩어져 있던 리뷰랑 판매 인기도가 하나로 합산되면서 랭킹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아하, 적합도로 깔끔하게 무대에 오르고 이런 그룹 상품 같은 전략으로 인기도에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 사람의 욕심이 막 꿈틀대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판매량을 만들기는 너무 힘드니까 막 가짜로 클릭수나 판매량을 부풀려서 지름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현상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바로 그 지점이 플랫폼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자 오늘 다룰 세 번째 기둥인 신뢰도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신뢰도요? 네, 이 신뢰도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이건 이 플랫폼 생태계의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절대 타협 불가능한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이요? 와, 가짜 트래픽이나 어뷰징에 대한 네이버의 철퇴가 그렇게 매서운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소위 일반타, 무한타 이렇게 불리는 슬롯 기반의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막 돈을 주고 클릭을 유도하는 리워드 앱을 통한 인위적인 트래픽 유입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광고 엄청 많잖아요.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용자의 마우스 움직임, 머무는 시간, 유입 경로 등 수십 가지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 가짜 트래픽을 귀신같이 다 발라냅니다. 와, 마우스 움직임까지 봐요? 왜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잡는 거죠? 검색 결과가 이런 가짜 인기도로 오염이 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하고 네이버 쇼핑을 떠나게 되거든요. 소비자가 떠나면 플랫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약간 이런 억울한 사연들도 종종 들리거든요. 어떤 거요? 그래, 나는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해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마케팅 대행사라고 해서 돈만 줬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불법 매크로를 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경우는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요? 이게 아직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시스템의 철퇴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AI가 판단하는 건 판매자의 사용 의지나 고의성이 아니에요. 내 상품 페이지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해서 랭킹 생태계를 교란시켰다는 그 결과 그 자체의 책임을 묻습니다. 와, 얄짤없네요. 더 무서운 건 이 페널티의 파급력이에요. 어뷰징에 적발된 상품 하나만 순위표에서 싹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판매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전체의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쇼핑몰에 등록된 모든 상품이 검색 결과 저 밑바닥으로 동반 추락하는 연대 책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와, 진짜요. 꼬리 자르기가 아예 불가능하군요. 아예 안 되죠. 달콤한 지름길인 줄 알고 대행사에 그냥 맡겼다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매장 전체가 진짜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마케팅의 유혹 앞에서도 결국 가장 무거운 가치는 신뢰도라는 걸 진짜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규칙도 되게 철저히 지켰고 정직하게 인기도를 잘 쌓아 올려서 드디어 상위권에 올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색의 최종 진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미스테리한 현상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드디어 알고리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방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가을 캠핑 의자를 검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가을 캠핑 의자를 검색했어요. 근데 제 화면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품 순위랑 제 친구 화면의 순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같은 앱을 쓰고 심지어 같은 장소에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다르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점수가 다 똑같이 적용된다면 결과도 무조건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적인 1위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건가요? 와,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약간 절대 반지처럼 누구의 화면에서나 다 똑같이 빛나는 영원한 1위 자리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네, 바로 M 플러스 스토어의 핵심이자 네 번째 기둥인 선호도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이제 AI는 검색된 상품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색 버튼을 누른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실시간으로 해부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취향을 분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입할 때 입력한 성별이나 연령대 같은 기본 정보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카테고리에 머물렀는지, 주로 어떤 가격대의 상품에 지갑을 열었는지, 심지어 막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찜 버튼을 눌렀던 상품들의 디자인적 특성까지 다 봅니다. 와, 진짜 다 지켜보고 있네요. 네, 당신이 플랫폼에 남긴 수백 가지 행동 데이터를 진짜 초단위로 종합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취향과 구매 패턴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할 상품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화면 최상단에 딱 꽂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별 맞춤 검색 결과, 즉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제 화면에 1위로 뜬 캠핑 의자는 제가 과거에 되게 자주 샀던 감성적이고 가벼운 베이지색 우드 체어일 확률이 높고, 그렇죠. 제 친구 화면의 1위는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튼튼하고 실용적인 블랙 철제 체어일 수 있다는 뜻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온 국민의 스마트폰에서 무조건 1등을 하려고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제 검색 랭킹이라는 건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무슨 전국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판매자는 자신의 타겟 고객이 아주 명확하게 반응할 만한 뾰족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중매쟁이가 그 상품을 가장 간절히 원할 만한 소비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딱 1위로 매칭시켜주는 거죠. 와, 오늘 스터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그저 되게 복잡해 보였던 가이드라인이 명쾌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머릿속에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랭킹을 구성하는 4가지 기둥, 빠르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첫째, 알고리즘이 단번에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이름표와 깨끗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적합도. 둘째, 과거의 영광이 아닌 지금 당장 살아 숨쉬는 활력을 증명해내는 엔진, 인기도. 좋습니다. 셋째, 지름길의 유혹에 빠져 매장 전체를 날려버리지 않기 위한 타협 불가능한 철칙, 신뢰도.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와 상품의 DNA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초개인화 큐레이션, 선호도까지. 와, 아주 명확하고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딱 하나거든요. 본질이요? 검색 랭킹이란 외부의 어떤 조작이나 꼼수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남기는 클릭, 구매, 좋은 리뷰 등 지극히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데이터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태계 그 자체인 거죠. 생태계 그 자체다. 네, 기본을 지키고 고객의 진짜 만족을 이끌어내는 상품이라면 결국 알고리즘이 먼저 알아보고 날개를 쫙 달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어떤 화려한 스킬보다 고객을 향한 진정성이 결국 AI도 춤추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AI가 우리의 클릭과 찜하기를 분석해서 우리가 가장 지갑을 열 만한 최적의 상품을 눈앞에 대령하는 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한 시스템에 대해 깊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유하고 주도적인 취향대로 알고리즘을 부리며 똑똑하게 학습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알고리즘이 계산해서 눈앞에 보여주는 그 편리하고 최적화된 상품들의 세계에 갇혀버린 채 우리 고유의 취향이 점점 알고리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닮아가고 있는 걸까요? 와,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설계하는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화두네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워 무심코 쇼핑 앱을 켜고 스크롤을 내리실 때 당신의 화면 맨 위에 떠있는 그 상품을 보면서 이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어내는 즐거운 지식의 시간 예선 아빠의 스터디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검색 랭킹이란 외부의 어떤 조작이나 꼼수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남기는 클릭, 구매, 좋은 리뷰 등 지극히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데이터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태계 자체인 거죠. 생태계 그 자체다. 기본을 지키고 고객의 진짜 만족을 이끌어내는 상품이라면 결국 알고리즘이 먼저 알아보고 날개를 쫙 달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어떤 화려한 스킬보다 고객을 향한 진정성이 결국 AI도 춤추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AI가 우리의 클릭과 찜하기를 분석해서 우리가 가장 지갑을 열 만한 최적의 상품을 눈앞에 대령하는 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한 시스템에 대해 깊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유하고 주도적인 취향대로 알고리즘을 부리며 똑똑하게 학습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알고리즘이 계상해서 눈앞에 보여주는 그 편리하고 최적화된 상품들의 세계에 갇혀버린 채 우리 고유의 취향이 점점 알고리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닮아가고 있는 걸까요? 와,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설계하는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화두네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워 무심코 쇼핑 앱을 켜고 스크롤을 내리실 때 당신의 화면 맨 위에 떠 있는 그 상품을 보면서 이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어내는 즐거운 지식의 시간 예선 아빠의 스터디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